본적으로 이렇게 만약 우리 문경 같은 아까 얘기했죠 관광 도시고 구미같이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많은 데는 또 거기에 따른 범죄가 좀 이렇게 그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일반 또 학생들 간의 뭐 폭력이라든지 문경이가 이렇게 그 특화된 범죄가 좀 없다 보면 돼. 만약 포항같이 또 그 공장이나 포스코같이 노동자가 많은 데는 뭐 얼마 전에도 그 저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그런 경비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도 없고 치안 수요가 적정하게 있기 때문에 3급서 치안 수요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치안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느슨해질 수가 있고 1급서 치안 수요는 반대로 경찰 역량보다 과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 따라가게 급급한. 근데 2급서는 적정하다 보니까 내가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미도 좀 있고. 그래서 2급서가 대부분 소풍이 좋아요. 우리 경찰서는 요 보시면은 과가 이제 우리가 5과 20일 해가지고 각 과로 과장님들이 한 7명. 주소가 요 지구대까지, 요건 지구대가 저 합쳐가지고 8개 파출소 보는데 8개 파출소. 지구대는 우리가 뭐 구분은 이렇게 짓는데 좀 큰 파출소라고 보면 되거든 지구대는. 우리 이제 8개 파출소를 관할하고 있고 현원이 우리가 한 200명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서에 한 100명, 그다음에 파출소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방 순찰은 우리 파출소 직원들의 이제 112 그 C3 순찰차의 몫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본서에서도 예방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범죄 예방은 우리가 파출소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예방 순찰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112 신고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는 어떤 거기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방 순찰은 사실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점촌하고 남부라는 요 두 군데가 여기 이제 점촌 우리 여기 시내를 관할하는데 여기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부가 우리가 보통 면부라 부르는데 뭐 삼북면, 뭐 산양면 이런 데는 일시점 인원이 한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명밖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만큼 또 이렇게 112 신고로 봐서는 그 신고 건수가 많이 적고 그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제 신고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순찰을 많이 해주면 좋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문경도 사실은 여기 시내 조금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그 농촌형이라고 보면 돼요. 농촌형.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점촌하고 남부 파출소가 시내권 치안이라고 도시권 치안이라고 보면은 나머지 6개 파출소는 농촌형 치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형 치안과 농촌형 치안은 조금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형 치안은 아무래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원칙대로 대응하는 그런 좀 치안이라고 보면은 면 단위에는 농촌형 치안은 아무래도 또 이 대상자가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심각한 위반이 아닌데 그 노인분들한테 전띠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 도시형의 이런 데는 배달용 오토바이 이런 거는 막 위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단속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시골에 그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나 타고 오면서 이렇게 신호 위반하고 이러는 거를 단속으로 할 수 없잖아요. 딱 그런 이제 그게 도시형 치안, 농촌형 치안의 대표적인 저걸로 보면 되죠. 그리고 농촌형 치안에는 특히나 이제 요즘은 또 그 보이스피싱. 물론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 많이 이렇게 좀 낚이기도 하지만 시골에 있는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또 경찰관들이 홍보 그런 사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도농 복합형 치안 우리 문경 같으면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문경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이 관광 도시에 맞는 치안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특히 또 그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파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관광지가 이태원 같이 막 그렇게 밀집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참 다 이제 뉴스로만 봤던 이태원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많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경찰관들이 좀 눈에 보이고 순찰차가 좀 활동을 하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축제 기간에는 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면이 좀 있고요. 저는 그 문경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장 최우식 경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가 약 한 2년 좀 지났죠, 그죠? 2년 지났는데 기존에도 이게 우리 경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 이제 공동체 치안이 주민자치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그에 따른 뭐 주민의 생활 안전, 범죄 예방에 맞는 그 공공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우리 문경경찰서에서는 작게 세분화시켜서 그 시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사회적 약자는 그 요즘 많이 일어나는 노인 학대, 또 청소년 범죄, 그리고 그다음에 스토킹,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폭력. 이 네 개 분야가 이 사회적 약자 활동인데 우리 여성 청소년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활동이 있어가지고 각 기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문경시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 기관들과의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치안이 아닌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요즘 관련된 게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면 실시간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고 채팅을 해서 또 어떤 만남이 되어서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좀 대두되고 있고 과거에는 뭐 오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시간 뭐 문자 채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거의 주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성 청소년계에는 여성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이 또 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그에 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내건 업무에서는 또 그에 대한 또 예방책을 또 마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시청에 보면은 통합간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간제센터에 이제 간제 요원들이 24시간 계속 그 골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경찰하고 또 이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범죄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성범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경찰하고 문경시청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딸을 키우고 있고 어느 누구나 딸을 가진 아빠고 여동생을 가진 뜻이 그래요.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터 폭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여성 청소년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의 그 분리 조치라든가 보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오신 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알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 경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게 알리기가 좀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에 대해 조치는 경찰에서 거의 뭐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게 이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관내 학교를 갔다가 관할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면은 있어요. 경찰관이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못하는 부분을 우리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SPO의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일이 좀 막중하고 그에 대한 또 책임감도 따르는데 또 책임감이 따른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 초기 단계니까 아직까지 인력 문제, 그 도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 자치까지 내려오기는 내가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걸 빨리 정착시키려면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편성시켜서 실제로 그게 예산이나 인력이 그게 편성이 안 돼가지고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려면 그게 이제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노상 방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순찰팀에서 순찰도 돌고 아까 말했듯이 그 시청 관제센터에서 그 CCTV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112 신고나 모니터링 하는 분이나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가지고 근무해서 수사를 하는데 우리가 최소 인력에서 최대한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찰 빈도가 낮아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순찰 빈도가 낮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이 인구가 7만이 안 돼요. 인구가 7만, 그러니까 대구의 동 하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면적은 서울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인구가 작고 이제 마을이 작다 보니까 군데군데 멀어서 못 가는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 시내 부분에서는 밀집돼 있어서 그 시내 면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찰은 뭐 자주 돌고 있고 항상 순찰차가 저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시내권에서는 보이고 또 데이트 폭력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가지고 그 2차 피해나 가해자 보복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신고를 나가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 숙소도 5일 안에 구해줄 수 있고 아니면 1366이라고 뭐 여성 뭐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장기간 한 달 동안 이렇게 기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12 신고 등록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피해자한테 등록을 시켜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112 신고를 하면 바로 그 번호가 피해자 보호 조치 대상자다라고 해서 더 빨리 이제 우리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사전에 기록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출동을 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워치라고 이런 워치에 피의자가 오거나 뭐 피해자가 가해를 하면 전화를 안 하더라도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3초 정도, 2초 정도 누르면 바로 112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12에서 얘기하는 거는 밖으로 안 들리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112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소리가 난다든지 살려주세요 이러면 112에서 스마트워치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GPS로 어디 부근이다 하면 바로 이렇게 112에서 지역경찰로 아니면 우리 수사팀을 연락이 와서 우리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찾아온다 이러면은 이제 CCTV
집 부근에 CCTV를 달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이외에 또 신변보호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이렇게 고위험자는 이제 우리 경찰에서 이렇게 신변보호도 해주고, 우리 문경지역에 관내 학교가 33개가 있는데 우리 경찰서의 SPO, 스쿨 폴리스 오피셔인데 요 SPO는 이제 학교 경찰이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첩보도 없고, 우범소년이라는데 우범소년을 이제 학교나 가정이나 우리 경찰이나 서로 얘기를 해서 얘를 이제 우범송치라 그래요. 소년원에 이렇게 또 입소시키고 아니면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우리가 그 경찰청에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 독립이 안 됐어요. 자치경찰체가. 그러니까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 시행 초기라서 이게 이제 그런 나눠야 될 부분, 이렇게 독립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저는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규태입니다. 저희들 관내 이제 노약자고 이제 교통약자인 이제 어린이가 이제 사고에 취약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라는 게 이제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보행자도 스스로 방어 운전도 필요하죠. 보행도 필요하거든요. 그 홍보가 가장 중요하면서 이제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준수를 해야 되겠다. 방어 운전하고 방어 보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지금 홍보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고 예방이 홍보만 될 수 없거든요. 그에 따르는 이제 단속도 필요하고, 또 시설 도로 개선도 필요하고, 이 세 박자가 이제 갖추어졌을 때 사망 사고가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 우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시설은 이제 장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시설 개선이라는 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지자체와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현장에서 이제 도로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전 오거리 같은 경우 이제 한 등 두 개소는 바닥에 신호등, 바닥 신호등, 왜 아시죠? 바닥에 이제 불을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개선을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횡단보도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 있는 게 있지. 그걸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차선의 표지병, 왜 야간에 가면 반짝반짝하는 거 있지. 무슨 반짝반짝하는 거, 이제 태양광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시각적인 거, 여러 또 서쿨존에는 이제 안심도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이제 표시로 시각적인 걸로 이제 색깔 조치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설 개선을 작년에는 주로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노인과 어떤 어린이 주로 이제 우리 홍보를 많이 하는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 단위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같이 쓰죠. 그런데 우리 그쪽으로 이제 파출소나 우리 이제 질석의 홍보 담당이랑 이제 같이 가서 홍보 활동하고, 또 이제 요즘은 또 SNS 상에 이제 또 어린 애들 엄마들이 모이는 맘카페가 있어요. 그쪽에 가서도 또 이제 홍보 맘카페 그게 온라인상 홍보도 또 실시를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진짜 홍보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녹색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또 녹색 어머니와 같이 합동으로 이제 교육청도 참석하고 시청도 참석하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참석하고 또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도 참석해서 월 1회 내지 2번 학교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효과적인 거는 사실은 단속입니다.
단속 이 세 가지 병행을 하는데 단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캠코더도 있고 예? 그리고 카메라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CCTV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잘 아시지만 또 이제 국민신문고에 여러분들이 바로 신고하는 요즘 제도도 있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속 우리 또 현장에서 이제 파출소나 우리 교통외근들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면은 일방통행을 하든다든지 필요하면은 주정차를 금지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은 우리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교통 시설로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뭐 그분들이 좁은 골목을 다니시면은 넓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자체와 협의해서 교통은 우리가 지자체와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과 해가지고 이제 진짜 최소한도로 이제 우리가 안전한 교통은 안전 아닙니까? 안전이고 소통인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뭐 거기 외라도 뭐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호기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어떤 그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로 필요하면 홍보라든지 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지금 해결하고 있는 추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우리가 답변을 줬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그걸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좀 늘릴 수 있나? 그리고 단순하게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또 연등이 있습니다. 연등이 5개가 있으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여와서 신호 기다리고 또 100m 가서 여와서 기다리고 또 100m 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이러면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요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우리 민원인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해가지고 요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